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K리그 얘기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 꼴이 영 엉망이어가지고 바둑알과 함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리고 싶은 경기는 강원하고 수원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이게 좀 수원이 최근에 계속 강원한테 강했기 때문에 수원 쪽에 조금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강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반면 수원은 지금 최근 좋지 않았던 흐름을 깨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3연패에 빠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일방적이라고 봐도 될 만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강원 쪽은 강원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잘 풀려갔고 수원은 우리가 왜 이랬지? 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풀어가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그 선수들이 빠지고 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팀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승리한 팀부터 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강원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정엽 선수 합류한 게 그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야 이정엽 왜 이렇게 잘해? 강원이랑 잘 맞잖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까 김병수 감독님이 아직은 녹아들려면 많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죠.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온 이후로 경기력 자체가 강원한테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지금 시너지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해드리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은 마찬가지로 공격수인 김건희 선수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정엽 선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최전방에 뭐 고무엘 선수가 서기도 하고 뭐 신라지가 서기도 하고 마사가 서기도 하고 이런 선수들이 많이 섰었는데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 선수들이 드리블 발밑이 괜찮고 전방 압박이나 이런 쪽에서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수들인 건 사실인데 사실 9번이라고 할 만한 선수들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신라지는 뭐 9번 달고 뛰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마무리하는 쪽에 강점이 있을 것 같고 움직임에 강한 선수들인데 이게 참 뭐 병수볼이라는 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강원에서 굉장히 공만 막 많이 돌리고 막 이런 짧은 패스들을 막 이렇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일부에서는. 근데 사실 그런 축구는 아니거든요. 어떤 전환 속도에 강점을 두고 싶어 하고 물론 확률이 떨어지면은 지공으로도 가는 게 상관없지만 특히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화면들에서 공을 뭐 예를 들면 이쪽에서 돌리다가 단번에 반대쪽으로 전환시켜가지고 뭐 조지현 선수 쓸 때 그렇게 많이 쓰죠. 이쪽에서 공을 많이 돌리면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일로 당겨져 오는데 그때 반대편에 있는 조지현한테 주고 조지현이 뭐 1대1로 흔들고 들어간다거나 그런 방식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떤 때는 이 9번 유형들이 필요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공격 이선에 있는 좋은 선수를 살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지까지 그런 공격수들을 구해오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정엽 선수가 합류한 여러 가지 뭐 눈에 보이는 것들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등 지는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연계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뭐 세트피스에서 보여줬던 헤딩들, 그다음에 공 머리로 따내주는 것들 그런 것들 자체가 강원한테는 공격 흐름을 이어주고 어떤 그 이선하고 연계가 참 좋다. 같이 살아나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제 스타일로 좀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게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점이 팀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알면은 좀 더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강원이 이번 시즌 초반 중반에 좋지 않을 때를 잘 보면 그 내려섰을 때 좀처럼 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팀이 뭐 공을 잘 돌린다, 뭐 안정적으로 빌드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강원도 라인을 올려놓고 본인들이 뒤쪽에서 안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돌리는 거는 능숙한데 예를 들면 뭐 어저께 이제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온두라스나 루마니아는 잘 잡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 강원이 수비적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전방 압박을 당해가지고 흘러나올 때는 이걸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전방 압박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공을 뺏기면은 실수해서 역습을 줘버리니까 이거를 급하니까 다급하게 걷어내는데 이게 뭔가 앞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공격당하고 다시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게 많이 나왔어요. 시즌 초반에 사실. 그래서
강원이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최전방에서 공을 지켜줄 만한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정엽 선수가 뭐 타고난 몸이나 또 발도 빠른 선수고 높이도 있고 워낙 성실하게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 볼 관리도 할 줄 알고 등도 잘 치고 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볼이 투입됐을 때 잘 지켜주니까 강원이 수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그게 뭐 미스가 나기도 하지만 한두 번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강원의 페이스로 조금 더 숨을 쉬어가면서 빌드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전방에 이런 전형적인 9번이 들어온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영입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것도 이영표 대표이사님 뭐이 좀 추진해서 영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많이 움직여주려고 한다 이런 거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강원의 공격 조합들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정엽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수비한테 압박당할 때 받으러 내려와 준다 이 얘기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정엽 선수가 오늘도 전반전에 옵사이드 라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후반 중반쯤에 이쪽 측면에서 아마 왼쪽에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정엽 선수가 여기서 대각선을 이렇게 잘라 들어간 장면이 있었어요. 옵사이드 걸린 장면. 요런 장면들처럼 수비 뒤를 되게 적극적으로 노리는 공격수고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사실은 이제 이정엽 선수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 점들은 솔직히 말해서 결정력이 좀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엽 선수가 웬만하면 슈팅을 본인이 발 앞에 막 잡아놓고 두 번, 세 번 터치해서 누구를 제치고 마무리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그런 쪽에 재능이 조금 다른 어떤 스코어러들에 비해서 황의조 같은 선수에 비해서는 내 슈팅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엽 선수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할 만한 게 측면에서 이제 누군가가 여기서 돌파를 하고 있으면 항상 이 가까운 쪽 골대로 움직여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대 쪽으로 항상 쇄도해주는 공격수. 이게 필요한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고무열 선수한테 가장 필요한 파트너예요. 왜냐면 고무열 선수는 제가 좀 많이 답답해하는 건데 본인이 최전방에서도요 골대 앞으로 잘 안 가요. 어디 가 있냐면 항상 요 콧배 위치를 너무 좋아해요. 여기 있으니까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무열이 여기 뒤에 있다 그러면 이정엽이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막 왼쪽에 조재현이 돌파를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이제 따라 나가겠죠. 이거를 이정엽 선수가 막 이렇게 뛰어가면은 이 선수가 어떻게 할까요? 바짝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뒷공간이 고무열한테 나니까 크로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고무열 마무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고무열 선수가 최전방에 있으면 이걸 안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크로스 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골문 앞에서 골이 제일 많이 나는데 나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한 명이 움직여주면 이쪽으로 수비가 딸려가서 이 공간이 이제 프리가 되는데 요거를 안 해주다 보니까 공격이 답답해지는 감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 올릴 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골을 노리고 가는 거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미끼가 돼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정엽 선수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움직임들이 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숨통을 틔워주고 좀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안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가 바짝 벽처럼 서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치열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저항이. 근데 여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딸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수가 한 명 따라가고 한 명 내려갔으니까 끝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선수가 원래 수비 여기서 했으면 옵사이드 라인이 여기잖아요. 근데 뭐 이 선수가 깊이 내려갔다 그러면 옵사이드가 이제 완전히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면 측면에서 침투하기도 훨씬 좋아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공간을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정엽 선수 합류가 팀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수비 뒤로 자꾸 띄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 발 앞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그러고 또 기회가 오면 욕심내지 않고 원터치 내주고 그러니까 강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에 어울리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들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경남에서 좀 어려운 감은 좀 있었는데
설기현 감독님도 말씀하시는 거를 잘 보면 김병수 감독님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방향 전환이라던가 공격 속도라던가 공격 배치에서 숫자를 늘려놓는다거나 뭐 이선에서 침투하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정엽 선수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제가 근데 뭐 하나 고백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K리그 2까지는 도저히 볼 시간이 안 나서 못 봐서 경남 축구를 말씀 잘 못 드리겠는데, 어찌됐든 이정엽 선수가 경남에서 왜 설기현 감독님이 데려갔는지를 오히려 강원에서는 지금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강원은 드디어 이제 조재환, 임채민, 고무열이라는 이 핵심 선수들이 돌아온 데다가 그다음에 이 이정엽 선수가 돌아오면서 주변에 있는 공격 이선들하고 시너지가 좋아지면서 조금 더 후반기에는 드디어 살아날 기미가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게 잘 안 되는 날에는 이 강원의 어떤 이 운영이 빠그러지는 날에는 그 항상 빠그러질 수 있는 축구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막 많은 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축구긴 하지만 분명 전반기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수원은 이제 반대로 김건희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김건희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빠진 자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김건희 선수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사실 입대 전에는 좀 존재감이 좀 미미했죠.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나 뭔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애매하기도 한 선수였는데,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죠.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를 봤는데 뭐 이제 부상이 많았는데 그런 부상을 좀 털고 몸이 올라오니까 좀 할만해진 것 같다, 어떤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봤었는데, 그 느낌을 언제 봤냐면 김건희 선수가 예전에는 좀 육각형에 가까운데 약간 작은 육각형이었다면 이제는 그 넓이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선수를 쫓아다니는 중앙 수비수들은 의외로 김건희 선수가 빨라서 좀 고전하는 느낌이고, 본인들보다 풀백들이 맞기엔 김건희가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 김건희를 제어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데, 이게 이제 왜 수원 축구에서 중요하냐면, 저 제리치보다는 김건희가 확실한 주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이 바두가를 수원에 맞춰가지고 배치해놨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수원의 축구가 뭐 역습할 때도 이제 힘을 많이 발휘하고 하지만 지공 때도 힘을 또 발휘하고 역습 때도 마찬가지. 어찌됐든 지공이든 속공이든 많이 힘을 발휘하는 거는 결국에 저는 측면에 있다고 봐요. 모든 힘은.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전반기에 가장 돋보인 수원 선수라 그러면 이기재, 뭐 정상빈이 있지만 이기재, 김태환은 당연히 언급되잖아요. 고승범 뭐 이런 선수들하고 함께.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막 힘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기재 잘못이다, 뭐 김태환만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체력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리치 같은 경우는요, 그 애초에 강원에서도 그렇게 중용받지 못했던 김병수 감독님 좀 어떻게 보면 내친 이유가 뭐냐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 늘 머무르는 선수잖아요. 근데 수원이 지금까지 공격 전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정상민 선수 마찬가지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주로 나오는 강현묵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들이 움직임을 잘 보시면 오늘 나왔던 유주환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런 쪽으로, 측면 쪽으로 빠지면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요. 사실은 정상빈 선수가 이 중앙에서 뭔가 혼자 하기보다는 이 측면 쪽으로 빠지면서 많이 만들어준다고요. 특히나 이제 강영묵 선수도 좋아하는 게, 이쪽 중앙에 수비수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서 앞에서 패스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서 뭔가 일 버리는 게 많은 선수잖아요. 그리고 역습할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 중앙에서 막 제리치가 막 등 져가지고 패스 내주는 것보다 김건희 선수가, 한번 바꿔볼까요? 역습 형태로. 자, 좀 이거 올려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니까 뭐 역습이 딱 수원이 내려섰다가 역습이 전개된다라고 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 어떤 전형적인 역습 방법은 뭐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바꿔볼게요. 이쯤 바꿔놓으면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서 역습을 전개할 때, 여기서 제리치 같은 경우는 역습을 하더라도 발로 들어오거나 뭔가 머리로 이제 여기서 따가지고 이걸 연결해주는 이런 형식인데, 김건희 선수는 이렇게 머물러 있질 않고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나가죠. 측면 쪽으로. 본인도 스피드가 있고 힘이 좋으니까 1대1을 이제 달리면서 1대1 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본인이 이쪽으로 치기도 하고 잡아놓고 돌아서서 막 드리블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거리가 길더라도 김건희 선수는 드리블이 좀 제리치보다 훨씬 잘 되는 선수다 보니까 요런 쪽으로 끌고 가면서 혼자 공을 끌고 가면서 이제 시간을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수비수들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이 선수들 쫓아오더라도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때 폭발적으로 쫓아오는
강현묵, 정상빈,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뭐 이기재나 김태현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측면에서 공격을 도와주다 보니까 김건희가 지켜주는 동안 주변에 이선인이나 뭐 윙백들이 막 빠르게 올라오면서 뭔가 스피드가 살아났는데 지금은 역습을 하려고 해도 제리치가 여기서 공을 잡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뒤로밖에 줄 게 이거밖에 없어요. 뒤로 나가는 거밖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역습의 속도가 살아나질 않고 다시 뒤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또 이 촘촘하게 내려선 수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리치가 제가 보기에 발동 조건이 좀 까다로운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리치라는 선수가 수원에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수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려선 팀을 상대로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 수원보다 순위가 낮은 팀이라던가 이제 뭐 수원 상대로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팀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팀 상대할 때는 제리치처럼 페널티 박스 안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죠. 오늘 이제 그 페널티킥 약간 유도하듯이 넘어진 장면이 있었는데 도는 거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잡아놓고 도는 거가 굉장히 그 박스 안에 순간적으로 슈팅 각도를 내는 거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걸 할 때 장점이 있는 선수지 사실 이렇게 수원이 지금 플랜 A로 생각하고 있는 역습이나 어떤 전환 속도에서 힘을 발휘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제리치 같은 선수가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체력 부담이 커지니까 오늘 류주환 선수가 또 실험이 된 것 같아요. 정상빈 선수 혼자만 하기에는 너무 이제 그 체력 부담이 크니까 많이 뛰어줘야 되고 혼자 이 제리치가 아무래도 가운데 있으니까 좌우로 들쑤시고 다녀줘야 되고 또 수비도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건희 선수가 돌아오면 수원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꽤 큰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선수가 가지고 있던 그 비중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수비 선수들 부상이 있고 뭐 해니도 지금 골드컵 때문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정엽 선수가 좀 잘 지켜줬다고 했지만 약간 수원의 높이가 좀 낮았던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부상자가 좀 돌아오는 게 수원한테는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뭐 이게 사실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패배의 변명이 될 수는 없죠. 네, 왜냐면 강원도 부상자 있다고 할 때도 다 병명이라고들 다들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워낙 잘 먹혀오던 플랜 A가 지금 선수가 딱 빠지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라서 감독님한테는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K리그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1000명이 넘어가지고요. 수익 창출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한 1년 만에 다시 신청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작권 안 어기고 잘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